페이지. 중간에 이번에 대리권의 범위가 있네요. 그죠? 대리권의 범위. 자, 1번에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시험에 안 나오고, 이번에 임의 대리권의 범위. 자,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결정한다. 그 해석의 기준이 118조에 나와 있네요. 자, 보존행위는 무제한 대리할 수 있다.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이용계량행위는 성질 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그렇게.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대리권의 범위 위에 보시면 대리권 수여 여부 해가지고, 자, 인감 도장을 교부하는 것은 대리권 수여인데 증명서만 교부는 대리권 수여가 아니다. 그런 거. 그다음 맨 밑에 당구장 표시. 자,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하거나 표현 대리가 성립한 경우에는 11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118조는 언제 적용되느냐? 대리권이 있는데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때 적용이 됩니다. 대리권은 있는데 대리권의 범위가 애매하다. 그때 적용되는 것이지,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하거나 대리권이 없는 표현대의 경우에는 11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4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맨 위에 박스 있잖아요. 보존행위가 뭐냐, 처분행위가 뭐냐, 이용계량행위가 뭐냐. 자, 중간에 이용계량행위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자, 논에서 밭으로, 임야에서 대지로, 요런 거는 물건 성질이 변합니다. 예금에서 주식으로, 예금에서 사채로, 요거는 권리 성질이 변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개는 대리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내려오시면 임의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판례가 있네요. 그죠? 자,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대리권의 범위.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을에게 좀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병한테 팝니다. 매매 계약을 한다. 그때 그럼 을은 임의 대리나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느냐? 그걸 대리권의 범위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수권행위 해석, 갑의 의사입니다. 수권행위가. 수권행위 해석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해석을 했는데도 대리권의 범위를 모르겠다. 그러면 118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해석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자,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을에게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럼 을이 하는 일을 제가 적어볼게요. 첫째는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체결한다. 두 번째는 병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다. 세 번째는, 그죠? 이 체결된 계약을 해지한다. 네 번째, 상대방의 의사표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한다. 이 네 가지를 하나 더 해볼까? 하나는 병이 대금 지급 길, 언제까지 병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거든요. 자, 그거를 을이 연기를 해줄 대리권이 있겠냐, 이렇게. 그럼 우리 대법원의 해석이라 말하는 대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본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을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찾아봐라. 계약 체결은 당연히 할 수 있죠. 돈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해제는 됩니까?
요거는 안 되지. 그죠? 대금 지급기를 연기하는 거 될까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거 될까요? 자, 대금을 수령하는 거 되죠? 됩니다. 병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거 될까요?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3개, 안 되는 거 2개. 이렇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만약에 의사표시 수령은 되는데 앞에다가 상대방의 해제, 병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한다. 그거는 안 됩니다. 조심하라고. 하여튼 계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가야지 깨는 쪽으로는 갈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2번을 통해서 그 위임장도 멋지게 만들어 놨죠. 그죠? 그림으로 그죠? 위임장 두루마리로 탁 해가지고 그죠? 자, 갑은 을에게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일체 권한을 수여함. 자,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대리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죠? 매도도 하고 and 이행도 하라. 요렇게 대리권을 줬단 말이에요. 이걸 포괄적 대리권 수여랍니다. 이래 되면은 요것도 대리할 수 있다고. 아시겠나요? 자, 일반적으로는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대리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뭐 하면 이행까지도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줬다면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대리권도 있다고. 그게 핵심이다. 자, 그 다음 대리권 남용을 보겠습니다. 대리권 남용. 자, 대리권 남용은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판례 이론입니다. 판례 이론, 대리권 남용. 그러면 실제 판례를 들어야 됩니다. 자, 갑이 은행이에요, 은행. 을이라는 사람이 지점장입니다. 지점장도 일종의 대리인입니다. 은행에서 보면은. 그래서 은행은 지점장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지점장이 남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고객이거든요. 고객. 어떻게 했냐? 자, 원래 이 지점장은 그죠? 갑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은행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은행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해버렸다. 제3자는 여기서 자기 친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판례도 그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을의 친구단 말이에요. 친구. 그 친구로부터 예금 계약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금 계약을 받는데 엄청나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점장은 은행의 이익을 위해서 했습니까? 친구의 이익을 위해서 했습니까? 친구의 이익. 자, 이거를 대리권 남용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느냐? 대리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 요거를 대리권 남용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 대리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 이거를 대리권 남용. 그럼 대리권 남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대리권이 있답니다. 있다. 무권 대리다, 유권 대리다. 유권 대리. 대리권이 있어요. 근데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고율의 예금 계약도 유효입니다. 일단 대리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은
고율의 이자를 줘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은행에서는 좀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면책을 받고 싶다. 고율의 이자를 취급하고 싶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 되려면 요 유효를 무효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무효. 자, 무효로 만드는 방법이 우리 판례는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합니다. 자, 107조가 뭐더라? 비진의 표시. 자, 갑에게 진위가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다. 즉, 지점장이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객이 뭐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은 무효다. 그때는 면책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 뒤로 42페이지 보겠습니다. 대리권의 제한. 자, 어떤 경우에 대리권이 제한되는가? 자, 제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쌍방대리, 자기 계약은 금지된다. 금지된다. 우리가 그림을 많이 봤습니다. 요거네. 쌍방대리 자기 계약은 금지된다. 쌍방대리가 뭐요? 대리인 한 사람이 양쪽을 대리한다. 자기 계약은 대리인이 자기와 계약한다. 전부 다 본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핵심이 요거죠. 어느 경우에 허용이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허용되는 경우는 첫째는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됩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된다고. 또는 뭘까요? 또는 정확하게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 요거는 허용된다.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이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은 같은 말이 순수 변제행위, 이거는 된다고. 순수 변제행위. 자, 그러면 순수 변제행위가 아닌 거. 첫째는 대물변제, 경계, 요런 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물변제, 경계. 그 다음 기한 미도래의 채무를 변제한다. 요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준하는 경우도 허용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요겁니다. 준하는 경우 첫째, 등기신청은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 법무사 한 사람이 양쪽을 대리하고 있거든요. 그죠? 하나는 뭘까요? 주식의 명의 개수. 이게 무슨 뜻이고 사지만을 찍으면 그냥 외우라 그냥 아예. 세 번째, 강제 집행 배당 참가. 요거는 세 가지는 허용됩니다. 근데 안 되는 게 여기 또 있습니다. 부동산 입찰 참가는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명확해야 된다. 자, 그래서 중간에 박스 보세요. 박스 왼쪽에는 보세요. 등기 신청은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림에서. 그죠? 을이라는 사람이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은 할 수 있다. 등기 신청 가운데 그림 있네요. 그림 그게 뭡니까? 그림 등기소. 원래 이게 제가 원본에는 칼라로 다 돼 있거든요. 칼라로 이렇게 제작을 하면은 비용이 3배 늘어나요. 그래서 칼라로 돼 있는데 흑백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칼라로 그림이 잘 돼 있어. 실제로 보면은 등기소예요. 등기소.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점박이 두 번째, 다만 대물 변제나 경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그 밑에 당구장 표시, 기한 미도래의 채무나 항변권이 붙은 채무의 변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리를 이제 짝짝짝 해 나가라 이 말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제 공동대리가 있네요. 같이 대리한다. 공동대리.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같이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대리권을 줬다. A, B가 을하고 지금 대리 행위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어떻게 하느냐? 공동 대리하느냐? 각자 대리하느냐? 각자 대리. 원칙은 뭐가 원칙이다? 각자입니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자, A도 갑을 대리할 수 있고 B도 갑을 대리할 수 있고. 근데 예외적으로 공동 대리로 되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본인의 지시가 있거나 또는 법률 규정에서 공동으로 하라. 그렇게. 근데 공동 대리로 됐을 때 조심해야 된다. 뭐를 공동으로 하느냐? 의사 결정.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하라. 그 말이니 실제 계약서 쓰는 것을 같이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A, B가 공동 대리가 됐을 때, 그죠? 두 사람이 의사 결정만 같이 했다면 계약서는 한 사람이 써도 공동 대리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동 대리는 능동 대리에서 공동으로 하라. 그 말이지, 수동 대리에서 공동으로 하라.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자, 갑의 의사 표시를 공동으로 하라. 그 말이지, 을의 의사 표시를 받는 것을 공동으로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을의 의사 표시 받는 것은 여전히 각자가 받아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번에 대리권 소멸. 그리고 그 기출이 거기 표현이 돼 있죠. 찾았습니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모해가지고 32회, 네모해가지고 33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여러분이 책을 볼 때 입체감을 가지기 위해서 요거는 작년에 출제, 요거는 그 앞에 출제. 2회 정도만 되면은 감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작년에 뭐가 나왔더라? 올해는 뭐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느낌을 가지고. 그래서 제 같으면은 요 표시는 눈에 확 들어오도록 형광펜으로 전부 다 딱 칠해 놓겠다 이 말입니다. 형광펜으로. 저 같으면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저 같으면 여러분은 저가 알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오. 형광펜도 눈에 딱 띄게. 그래야 읽을 때 계속 입체감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32에 33. 자, 대리권 소멸 사유는 몇 가지입니까? 첫째,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성년 후견 개시 오면 조심하시면 되죠. 한정 후견 개시는 아닙니다. 성년 후견 개시 이래야지
한정 후견계시는 아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미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두 개 더 추가. 하나는 뭐요? 원인된 관계의 종료. 하나는 숙권행위 초래. 두 가지 추가. 그래서 공통 소멸 사유는 4개. 이미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6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드디어 이제 대리행위로 넘어갑니다. 대리행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우선은 대리행위의 방식이 있습니다. 114조, 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현명주의입니다. 현명주의. 요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자, 우선은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을에게 지금 대리권을 줬습니다. 을이 병하고 대리행위를 합니다. 3월 1일 날. 그럼 대리는 계약은 대리인이 하지만 계약의 효과는 갑에게 귀속. 이게 대리 맞죠? 그죠? 자, 그렇게 되려 하면은 계약서에다가 제대로 쓰라. 이 말입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그걸 현명이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현명은 갑, 대리인, 을 이렇게 해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갑을 표시 안 해도 대리인, 을 이래도 현명입니다. 그래서 현명은 본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나타내라 안 하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나타내라. 내 뒤에 본인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라. 이렇게만 써놔도 을 뒤에는 누군가가 본인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 현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너무 쉬웠어요. 자, 현명은 본인의 이름만 써도 현명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본인의 이름만 써도. 자, 그러면 본인의 이름을 매매계약서에 썼을 때도 정상적인 현명으로서 취급한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는 중요한 것이 갑의 이름만 지금 매매계약서에 을이 딱 썼단 말이에요. 을은 흔적도 없고. 그러면 이게 대리의사가 있냐? 기준이 이겁니다. 대리의사가 있으면 현명이 된 것으로 봅니다. 현명이 되어버리면 을의 행위는 대리행위가 됩니다. 대리행위. 대리행위가 되면 갑이 책임을 진다. 갑이 책임을 진다는 말은 갑에게 효과가 기속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만약에 대리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현명이 안 된 거야. 그럼 대리행위가 아니야. 그때는 당사자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 되면은 을이 당사자로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조금 더 확대하면은 대리행위가 되어야 표현대리도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표현대리. 나중에 표현대리 다시 나옵니다. 표현대리. 그러면 당사자 행위가 되면 대리행위가 안 되면 표현대리가 안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표현대리도 대리의 형식이기 때문에 대리행위가 나와야 표현대리가 된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느냐? 아무 소리 없으면 갑의 이름만 적어도 대리의사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야. 원칙. 그런데 갑의 이름을 쓸 때 을이라는 사람이 사술, 기망, 모용 요런 말이 나오잖아요. 을이라는 놈이 갑의 이름만 적는 목적이 기망하고 사수라고 모용한다. 나쁜 의미로 갑의 이름만 적었다면 대리의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대리의사가 없고 현명이 안 되고 당사자 행위가 되어버리고 밝혀지면은 자기 자신이 당사자로서 최종적으로 책임진다. 이렇게 됩니다.
자, 본인의 이름만 써도 대리행위가 된다는 것을 요거를 뭐라 할까요? 서명대리. 들어봤나요? 서명대리 또는 뭐라고 했다? 대행적 대리라고 합니다. 대행적 대리. 회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이사, 영업과장 전부 이렇게 대리합니다. 대표이사 이름 쓰고 대표이사 인감 찍고 대표이사 인감증명 첨부하고 그래도 대리로 인정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을만 적어버렸어. 그럼 이거는 이제 현명이 안 된 거잖아요. 비현명이라 합니다. 비현명. 을만 적었어. 그러면 을만 적어버리면 요거는 현명이 안 됐잖아. 그래서 요거는 을이 당사자로서 최종적으로 을이 책임을 집니다. 요렇게 간다. 을이 책임을 집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현명을 안 했는데도 현명이 된 것처럼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자, 계약서에는 을만 써 있어. 이렇게. 그런데 갑이 을에게 뭐를 줬다고? 위임장을 줬습니다. 이렇게. 위임장을 주고 그 위임장을 제시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위임장이 딱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위임인, 갑, 수임인, 을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매매 계약서만 보면 을이 당사자로 돼 있지만 위임 계약서를 병이 보잖아요. 그러면 을은 대리인에 불과하네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현명이 된 것으로 처리해서, 그죠? 갑이 당사자로서, 그죠? 갑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 우리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 요 위임장을 통해서 을이 대리인임을 병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원래대로 현명이 된 것처럼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근데 어렵지만 앞으로 7월 달에 문제풀이 할 때 요 두 개를 모르면 깝깝해진다. 요 두 개 꼭 처리하는 방식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딱 현명이 나오면 네 개를 머릿속에 떠올려. 갑, 대린, 을, 갑, 을. 이런 식으로. 요 두 개는 정상적이라서 시험 안 나와. 갑의 이름만 적었다. 두 가지로 나눈다. 대리의사가 있다. 현명이 됐다. 대리행위다. 정상적이다. 그런데 사술, 기망, 모용으로 을이 갑의 이름만 적었다. 그러면 대리의사가 없다. 현명이 안 된다. 당사자 행위다. 을 자신이 책임진다. 그 다음 을만 적으면 당연히 병의 눈에는 을이 당사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현명이다. 이렇게 보는데 비현명이면 원칙은 병의 눈에는 을이 당사자로 보이기 때문에 을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을만 적어도 위임장을 통해서 을이 대리인임을 상대방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현명이 된 것처럼 처리해서 갑이 당사자로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그거를 훈련하라. 그 말입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 보실까요? 자, 현명을 하지 않은 경우, 그게 이제 을만 적었다. 그 말입니다. 을만 적었다. 을만 적었을 때는 원칙은 을을 위한 것으로 본다. 즉, 을이 당사자로서 취급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마디 더 할까요? 여기 보세요. 현명을 하지 않으면 을이 당사자로서 책임진다 그랬죠? 그러면 현명을 해야 되는데 을이 현명을 안 한 잘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을은 나는 원래 갑 대린 을 하려 했는데 착오로 을만 적었다. 그래서 나는 착오로 취소하란다. 그게 안 된다고. 무조건 을이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그게 그 밑에 화살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예외적으로 을만 적어도 본인 가백의 효과가 귀속되는 경우도 있다. 뭐라고? 을이 대리인임을 상대방이 뭐였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위임장을 제시한 경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대리행위의 하자를 보겠습니다. 대리행위의 하자. 자, 이것도 뭐 매우 중요합니다. 116조에 들어 있습니다. 자, 하자 기준은 대리인이고 예외적으로 본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 기준은 대리인이 기준이고 본인이 예외다. 자, 간단하게 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다. 을에게 집을 하나 사와라. 이렇게 대리권을 줬습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집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겠죠. 넘어왔습니다. 자, 우선은 그 얘가 사기를 가지고 제가 이거 네모 박스 3개로 나눠 놨습니다. 양괄호 1번에 네모 박스 3개 찾았나요? 한 번은 병이 을에게 사기, 한 번은 을이 병에게 사기, 병이 갑에게 사기. 이 3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우선은 여기 한번 봅시다. 쉬워. 자, 병이 갑에게 사기 쳤다. 그러면 갑에게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에게 하자. 본인에게 하자. 자,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냐 없냐 이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대리행위의 하자 기준은 본인이 아니고 뭐라고? 대리인입니다. 그러면 병이 본인에게 백날 사기쳐도 본인에게 하자가 있잖아요. 대리인에게 하자가 없죠? 그럼 여기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취소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분하시오. 병이 갑에게 사기쳤다.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병이 갑에. 그게 맨 밑에 박스입니다. 네모.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친 경우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갑은 취소할 수 없다. 그렇게.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병이 을에게 사기를 쳤어. 을에게. 자, 을에게 사기치면은 대리인에게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리행위에도 뭐요? 하자가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반드시 누가 한다 했습니까? 본인이 합니다. 취소는 본인이 한다. 그 한마디로 딱 기억하라고.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를 쳐야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 한마디를 꼭 기억하시라고. 병이 을에게 사기쳤다. 그게 1번 네모 박스입니다. 1번 네모 박스. 자, 거꾸로 이제 을이 병한테, 여기 보세요. 자, 을이 병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요렇게. 요거는 116조가 아니고 110조 제3자 사기 문제입니다. 110조. 그럼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자, 갑이 사기치는 거하고 갑의 대리인이 사기치는 거하고는 동일시 된다.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 대리인이 사기치는 것은 제3자 사기다, 상대방 사기다. 상대방 사기. 그래서 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요 3가지 구분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병이 갑에게 백날 사기쳐도 하자가 없다. 취소 안 된다. 병이 을에게 사기쳐야 하자가 있고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누가? 갑이. 그 다음 대리인이 사기쳤다. 그거는 갑이 친 거하고 같다.
그래서 병의 입장에서는 제3자 사기로 본다, 상대방 사기로 본다, 상대방 사기. 그래서 알랄 취소가 아니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하면은, 만약에 요 매매를 착오로 취소하고 싶단 말이에요. 착오로 취소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착오로 취소하고 싶다. 자, 착오로 취소하려면 첫째, 착오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중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착오는 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중과실도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중요 부분만 본인 기준으로 합니다. 원래는 대리인 기준으로 다 하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착오에서는 뭐는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요거만큼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인 기준. 그래서 갑에게 중요하고 을이 착오하고 을에게 중과실이었고, 그러면 착오 취소가 된다. 착오 취소 자체는 누가 한다고? 본인이 항상 합니다. 취소는 누가 한다고? 본인이 한다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응용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특정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 자, 그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자. 특정 법률 행위를 위임했다. 자, 우선은 여기 한번 보실까요? 지금 집을 샀는데 하자가 있더란 말이에요. 하자 있는 집을 샀다고. 그럼 하자 있는 집을 사면은 갑은 병한테 하자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 까먹는 건 모르겠지만은 매수인이 하자 있는 물건을 샀을 때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다. 물건 하자일 때는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이 6개월 안에 담보 책임을 묻습니다. 뭐라고?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이 6개월 안에 담보 책임을 묻는다고. 그럼 과실 여부는 따지지 말고 선의만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첫째, 자, 지금 매수인이 선의야, 갑이 선의야, 대리인도 선의야. 그럼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자, 본인이 악이야, 대리인도 악이야. 그러면 악의 매수인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거는 문제가 안 되죠. 같을 때는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는 이제 달라. 자, 만약에 본인은 선의인데 대리인이 악이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자, 기준이 누구라 했습니까? 대리인 기준. 대리인 기준 아니? 아무 소리 없으면 뭐라고? 대리인 기준이라고. 그럼 대리인 기준은 악이잖아요. 그럼 악의로 취급돼 버려. 그때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거. 자, 본인은 지금 악이야, 악이. 대리는 선이야. 자, 이런 경우. 갑은 지금 병의 집에 하자, 벽에 구멍이 난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도 병의 집을 사와라고 지시했다. 핵심이 요거야, 요거. 응? 악의의 갑이 선의의 을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하자 있는 집을 샀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갑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신이 치기에 반한단 말이에요. 에? 쥐가 알고 했잖아요. 알고 빵꾸 난 거 알고 있어. 그런데 을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빵꾸 난 집을 사와 이래 됐어. 그런데 우리 대리인이 모른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것이다. 책임지라. 이건 신이 치기에 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본인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악의, 지시, 선의. 꼭 기억하십시오. 악의, 지시, 선의. 그러면 대리인 본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악의로 취급되어서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은 하나밖에 없네요. 둘 다 선의일 때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섭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리인의 능력 한번 볼까요? 대리인의 능력. 자, 대리인의 능력이 117조입니다. 117조. 대리인의 능력. 결론은 뭐냐? 의사능력. 의사능력은 필요하지만 뭐는 필요 없다고. 행위능력은 필요 없다. 이런 조문입니다. 근데 이 조문도 실제로 시험에 나왔을 때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갑이 토지를 가졌습니다. 을에게 지금 숙권을 했습니다. 팔아달라고. 그래서 병한테 팔았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5억짜리야. 그런데 1억으로 팔았습니다. 1억으로. 그래서 토지가 이쪽으로 넘어갔고, 그죠? 을이 1억을 갑한테 갖다 줍니다. 이렇게. 갑아 네 5억짜리를 1억에 팔았다. 여기 있다. 요래 돼서, 그죠? 그래서 갑은 기절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왜 이게 5억짜리를 1억에 팔았냐 알아봤더니 요 놈이 미성년자더라. 이 말입니다. 미성년자. 그럼 미성년자가 매매했다고 해서 취소가 될까요? 우리가 이게 을이 대리인이 아니고 자기 토지를 미성년자가 혼자 팔았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해도 취소 대상이 안 되고 완벽하게 유효하다. 이런 이야기. 이것을 뭐라 한다고?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미성년자면 성년자로 취급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미성년임을 이유로 이 대리 행위는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완벽하게 유효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만취자야. 만취자는 뭡니까?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면은 대리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효로 간다. 그런 뜻이. 잘 기억하시오. 자, 이게 대리인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그림을 소화했다 그러면 80점 이상이다. 무조건.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뭐를 물으느냐 하면 이게 지금 미성년자거든요. 미성년자가 대리 행위를 했다. 그거는 취소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런데 갑으로부터 숙권 행위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숙권 행위. 그러면 숙권 행위 앞에는 뭐가 있을까? 위임 계약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위임 계약. 원인된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미성년자가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리 행위를 하는 것은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수권 행위하고 위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응용이 되면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될까? 미성년자가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위임 계약이나 수권 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준이 조금 높다. 결론은 위임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수권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수권 행위는요, 계약입니까? 단독 행위입니까? 단독 행위. 봐라. 정신 차리고. 이런 거는 한 번 딱 머리에 뚫어버려야 끝이다 이 말입니다. 뭐 쓴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수권 행위는 갑의 의사표시입니다. 계약입니까? 단독 행위입니까? 갑의 의사표시를 남이 취소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취소는 항상 내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수권행위는 내 것이다. 갑의 의사표시다. 갑의 의사표시. 갑의 의사표시를 지가 만다고 취소하느냐. 취소 대상 자체가 없어요. 근데 위임계약은 어떻습니까? 갑의 의사표시도 있고 을의 의사표시도 있잖아요. 그러니 내 의사표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위임계약은 취소, 수권행위는 취소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그냥 반농담 삼아 민법은 제발하고 생각하자고 이야기하잖아요. 생각. 뭘 자꾸 다른 과목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끝장이다. 끝장.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 그 결론이 딱 섰네. 자, 미성년자가 세 가지 했잖아. 대리행위 했다. 수권행위 받았다. 위임계약 했다. 대리행위는 취소 못한다. 수권행위도 취소 못한다. 위임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까지. 자, 조금 쉬었다가 폭대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